안녕하세요. 투리쌤입니다. 오늘은 투약 돕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약의 종류에는 입으로 먹는 거 있고요. 눈, 귀에 들어가는 거 있고요. 또 주사, 주입을 돕는 겁니다. 주사, 주입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투약의 원칙은요. 정확한이에요. 정확한 약을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경로,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입으로 먹는 건가 아니면 정맥 주사로 들어가는 건가 그런 거죠. 안약을 경구로 투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경로로 정확한 시간에 투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투약을 하면요. 이상 반응 관찰하셔야 돼요. 이 약을 먹고 두드러기가 났다. 이 약을 먹으니까 어지럽다. 이 약을 먹으니까 구토가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단하시고 보고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투약을 할 때는 항상 손 씻기 하셔야 됩니다. 어떤 약을 복용하는데 손 씻기는 안 해도 된다. 아니고요. 손 씻기는 원칙의 기본이죠. 투약의 방법으로는요.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 그대로 투약하셔야 되고요. 임의로 약을 쪼개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분할선 있는 거는 약 쪼갈라도 되지만 그냥 맨질맨질하고 아무 선이 없는 약 쪼개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죠. 대상자가 약을 먹기 힘들어서 쪼개거나 분쇄해서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셔야겠어요? 처방 변경을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항상 유효기간 내에 약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처방된 이후에 약을 섞으시면 안 돼요. 모르고 다른 사람 약을 투약했거나 아침 약을 저녁에 드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하셔야 됩니다. 뭐 잘못되거나 이상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보고입니다. 경구약은요, 입으로 먹는 거예요. 가루약, 알약, 물약이 있겠죠. 우리 가루약은 숟가락으로 이용하는데요. 혹시나 소량이거나 정확히 투여를 하려면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입니다. 요거 문제에 비일비재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소량 드리거나 정확한 용량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알약에서 중요한 거는요. 약 뚜껑이에요. 우리 약병에서 약을 약 뚜껑으로 옮기시고요. 약 뚜껑의 거를 손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약병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약을 꺼내시면 안 돼요. 약병에 있는 약을 약 뚜껑으로 옮기세요. 한 개를. 그래서 손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손으로 만진 약을 다시 약병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알약병이 있으면 뚜껑을 빼내서 이 뚜껑에다 알약이 탁 안착하게 담으시고요. 손바닥에 옮기시는 겁니다. 그럴 때 손으로 만약에 만졌다. 다른 약을. 그러면 약병에 넣지 마십시오. 알약 개수가 많으면 나눠서 투약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배웠죠. 뭐 개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두세 번 정도로 소량씩 나누어서 투약하시면 됩니다. 삼키기 쉽고 위장관에서 흡수가 잘 되도록 충분히 뭐를 먹어야겠어요? 물을 마십니다. 이거 문제 낼 수 있어요. 삼키기 쉽고 위장관에서 흡수가 잘 되도록 어떻게 먹어야 되냐? 충분히 물을 마시면 됩니다. 물을 마셔서 넘기는 거니까요. 위장관에서 흡수가 잘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충분히 물을 마신다. 어렵지 않죠? 맞죠? 어려운 말이 막 나와 있어도 답은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겁니다. 물약은요.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습니다. 언제요? 약을 따르기 전에요. 그 다음에 약을 따르기 전에 혼탁한 약물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냄새가 나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린다 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약 어떻게 하냐? 폐기한다 입니다. 우리 뭐 아는 거 있죠? 약 오래되거나 안 먹는 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약국에 갖다 주죠. 하지만 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폐기한다. 약국에 갖다 주는 것도 폐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책에는 약국에 갖다 준다는 말 없이 그냥 폐기한다, 버린다 나와 있으니까 지문에 유통기한 지난 약은 폐기한다는 옳은 거예요. 그죠? 동그라미예요. 틀린 거 아닙니다. 혼탁한 약물은 버립니다. 물약 뚜껑은 어떻게 해요? 위가 바닥으로 가게 두셔야 된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물약 뚜껑이라고 치면요. 이렇게 닫혀 있었어요. 물약이 이렇게 닫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뚜껑을 열어서 이대로 이렇게 땅바닥에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면이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약을 이렇게 뚜껑을 여시면요. 요렇게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 뚜껑을. 위가 바닥에 이렇게 놔주시라는 거예요. 계량컵은 어떻게 놔주시라 그래요? 눈높이에 두시라고 합니다. 계량컵을 바닥에 둔다 아니고요. 계량컵은 눈높이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계량을 알 수 있거든요. 눈높이랑 맞지 않으면 이 계량 잘 못하세요. 우리 눈높이에 두고 계량컵 계량을 하셔야 됩니다. 라벨이 젖지 않도록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따른다. 어떻게 해요? 라벨이 여기 붙어 있으면요. 이렇게 잡고 요런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물을 따라 달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됐을 경우 생각해 보세요. 라벨이 달린 쪽으로 시럽을 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벨이 젖겠죠. 젖은 라벨이 글씨 다음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라벨을 있는 쪽으로 반대쪽으로 그죠? 라벨 붙은 쪽을 우리가 잡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따라주세요.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아까 말했죠. 용량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 맞아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용량을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약은 똑똑 저만하는 저만액도 있는데요. 안연고도 있어요. 두 개 같이 해볼게요. 안약 또한 깨끗하게 손 씻으시고 장갑 착용하시고요. 반대편 눈이 감염되지 않도록 닦아야 돼요. 어떻게 닦아야 되냐? 눈의 안쪽에서 어디로요?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또한 결막에 점안하셔야 돼요. 각막에 점안하시는 거 아니고요. 결막에 점안하셔야 되는데 눈이 이렇게 있으면요. 눈 위가 싹 이렇게 쭉 당기면 여기 나오는 부분 있죠. 여기를 바로 우리가 결막이라고 합니다. 요 부위에 점안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눈 손상을 막고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뭐가 오염되지 않냐면요. 안약이죠. 여기다가 바로 투여하면 닿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살짝 똑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대상자가 있습니다. 우리 안약을 투여할 건데요. 솜으로, 휴지로 아니고요. 멸균 생리식염수가 적신 멸균솜입니다. 멸균솜이라고 해도 맞겠죠. 멸균솜으로 어디서 어디로 닦으라고 했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요. 안쪽은 코 쪽을 말하는 거고요. 바깥쪽은 귀 쪽을 말하는 거예요. 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냐?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쪽 눈이 건강한 쪽 눈이 이쪽 눈이 아픈데 이렇게 닦으면 사람이라 실수하죠. 이쪽에 닿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닦다가 이렇게요. 그래서 항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눈을 닦아줍니다. 눈을 닦고 대상자에게 위쪽으로 보세요 하시고요. 위를 봐야죠. 정면 보는 거 아니고요. 위를 보세요 하시고 안약 넣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하부 결막낭 중앙이나 외측이요. 말이 하부 결막낭 나올 수 있고요. 하안검 아래 결막낭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아래쪽 눈꺼풀 쉽죠? 하부 결막낭 밑에 하부요. 결막입니다. 각막은 여기에요. 여기 넣으면요. 어떻게 돼요? 상처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놓고 1에서 2cm 위에서 안약을 투여합니다. 중앙이나 외측으로 투약합니다. 어떻게 해요? 중앙이나 외측이요. 그 다음에 눈을 감으시고 어디를 눌러줘요? 우리 안약 넣고 여기 코 옆에 비루관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점적이 끝나면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우리 안연고 투여 방법도 똑같거든요. 닦아주세요. 어디서 어디로? 안에서 바깥으로 닦아주시고요. 안연고는 처음에 밀려 나온 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휴지로 닦아내세요. 아니에요. 멸균솜으로 닦아내세요. 왜냐면 앞에 밀려 나온 안연고는 이미 오염됐다고 간주하기 때문에요.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연고를 어디다가 또 똑같습니다. 이렇게 들쳐서 하부 결막낭에 2cm 정도 이렇게 짜주세요. 그리고 대상자에게 눈을 감으시라 하시고
안구를 움직이게 합니다. 안연고를 닫을 때도 똑같이 멸균솜으로 한 번 더 닦아내시고요. 왜냐면 여기 오염됐다고 간주한다 했죠. 밖으로 나온 거를 닦아내시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눈꺼풀에 혹시 안약이 묻어 있다면 멸균솜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안약에서 중요한 거는요. 안약을 투여하는 위치. 안약을 점적할 때는 어디다가 떨어뜨리라고 했어요? 아랫눈꺼풀 외측이죠. 외측도 어디도 맞다 그랬어요. 중앙이나 외측에 각막이에요? 아니죠. 결막이라고 했습니다. 아랫눈꺼풀 외측. 여기에요. 외측. 만약에 코 그림을 잘 봐주셔야 돼요. 코를 중심으로요. 외측은 여기에요. 코가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놓게 되겠죠? 코 위치를 잘 봐주셔야 돼요. 코를 중심으로 외측입니다. 그러면 각막 아니고 왜 결막에 투여합니까? 눈을 다치게 할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안연고를 투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부 결막나 똑같고요. 어디서 어디로 발라줘야 된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발라주셔야 됩니다. 연고도 2신 정도 바르게 되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볼 때 또 코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발라주십시오. 닦을 때도 어떻게 해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요. 뭐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셔야 되죠? 요렇게 닦으면 반대쪽 눈을 오염시킬 수 있죠. 연고를 바른 뒤에는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는데요. 다 움직이고 나서 남은 안연고는 멸균솜으로 어떻게 해라? 닦아내라 입니다. 우리 귀약은 어떻게 넣는지 한번 볼게요. 이쪽 귀에 귀약을 넣었는데 이쪽 귀를 밑으로 하게 가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요렇게 아픈 쪽 귀를 위쪽으로 하셔야 돼요. 아픈 쪽 귀를 위쪽으로 하셔야 되고요. 귀는 어느 방향? 후 상방입니다. 요거 중요해요. 귀는 후 상방으로 당기십시오. 어떻게 해요? 귀 윗부분을 잡고요. 뒤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요렇게 위쪽을 잡고 뒤쪽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귀약은 체온 온도 정도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만드냐? 손으로 따뜻하게 하거나 잠깐 온수에 두셔야 돼요. 잠깐 뜨거운 물 아니고요. 잠깐 온수입니다. 귀약을 차갑게 하시면요. 뇌를 자극해가지고요. 오심, 구토,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오심, 구토, 어지럼증입니다. 차갑거나 뜨겁게 하시면 안 되고요. 체온 온도로 따뜻하게 하시는데 손으로 따뜻하게 하시거나 잠깐 온수에 두시면 됩니다. 또한 귀에 안약을 넣고 어떻게 있어야 되겠어요? 5분간 누워 있으셔야 돼요. 누워 있을 때도 방향 보실게요. 이렇게 누워 있어야겠죠. 귀에 안약을 넣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귀에 안약이 잘 안 들어가겠죠. 귀에 안약을 넣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 안약을 점적할 때는요. 여기다가 쿡 방울을 찔러 넣듯이 하면 안 되고 옆쪽으로 해서 살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귀에 솜을 느슨하게 꽉 아니고요. 어떻게 느슨하게 15에서 20분 정도 끼워 놓을 수도 있어요. 요거 끼워 넣는 다음에 나중에 보고 꼭 빼주셔야 되고요. 5분간 누워 있고요. 15분에서 20분간 느슨하게 솜을 끼워 넣는 겁니다. 귀약에서 중요한 거는요. 후상방이에요. 주사 주입 돕기에 있어서는요. 우리 수액 주사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수액병은 항상 대상자의 뭐보다 높게 있어야 됩니까? 심장보다 높게 있어야 돼요. 중력을 따라서 들어가는데요. 심장보다 낮게 있으면 역류될 수 있어요. 피가. 그래서 수액병은 언제요? 항상이요. 수액병은 항상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사 부위에 이상이 있어요. 통증이 있다거나 바늘이 삐져나와 있어요. 그러면 바늘 제거해 주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주사 부위에 이상이 있으면 잠그고입니다. 잠그고 어떻게 합니까? 보고입니다. 경관 영양식이 들어갔는데요. 환자가 오심을 보이고 구토를 보여요. 잠그고 보고했습니다. 주사도 똑같아요. 약이 들어가고 있는데 환자 주사 부위가 이상해요. 그러면 잠그고 보고입니다.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1, 2분간 알코올 솜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그시 눌러야 돼요. 얼마간? 1, 2분간.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절대 비비지 않는다입니다. 비비면 멍들기 때문에 절대 비비면 안 됩니다. 약 보관은요, 종류별로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적혀 있어요. 요것도 시험에 종류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종류별로 중요한 것만 잘 알아보도록 할게요. 약에서 유효기간 지난 약물은 어떻게 한다? 폐기한다. 또한 모든 약물은 치매 대상자, 아동, 애완동물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셔야 돼요. 치매 대상자의 약은요,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열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약상자에 잠금 장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알약의 보관법은요, 원래의 용기에 담으셔야 돼요. 알약을 다른 용기에 옮겨 담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요? 원래의 용기요. 건조한 곳을 보관하시고요. 햇빛을 피해 보관하셔야 됩니다. 가루약은요, 물기가 없는 숟가락으로 뜨셔야 돼요. 우리 가루약 뜰 때 물기가 있는 숟가락으로 뜨면 그 가루약에 물기가 묻겠죠. 그러면 약이 상하게 돼요. 그래서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하시고요. 시럽제는 서늘한 곳이고요. 직사광선은 안 됩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복용하세요. 시읒 나왔죠? 직사광선을 피해 시럽제는 서늘한 곳입니다. 반드시 덜어서 드셔야 됩니다. 빨대를 꼽아서 드신다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잘못 따른 약은 버린다. 왜 덜어서 먹고 잘못 따르면 버려야 되냐면요. 변질됩니다. 변질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덜어 먹고 잘못 따른 약은 버리시는 겁니다. 안약이나 귀약은 투약 후 입구를 생리식염수솜, 뭐죠? 멸균솜으로 닦아서요. 상온에 그늘진 곳이에요. 안약이나 귀약 어디라고요? 상온인데 햇볕 아니고요. 상온에 그늘진 곳입니다. 이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상온에 그늘진 곳. 시럽제는 서늘한 곳인데 직사광선이 없는 데고요. 알약은 건조한데 햇빛을 피해 보관입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